검찰이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도 정 씨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 NGO 국제 푸른나무가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등 중장기 지원 프로젝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20여 년째 실현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쿰캠프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검찰이 오늘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검찰이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영국 국적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하고 지난 2018년 2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여성들과 정 씨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명석 총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CBS 취재 결과 정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정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JMS의 여신도 조직 스타에 소속됐던 A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가 성범죄로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자신을 충남 금산 월명동 본부로 불러 수십 차례 성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마를 올리고 이렇게 허벅지 만지고 이렇게 거기 안에까지 손을 넣은 거죠. 성추행은 셀 수가 없고요. 성추행은 정말 셀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상황이 될 때마다 계속하는 거라서 할 수 없이 막았었고 그냥 사람만 없으면 그냥 언제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있더라도 상황을 만들어요. A씨는 정 씨가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4년 만에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르자 올여름 자신을 불러 각서를 쓰도록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정명석 씨와 정 씨 측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고 강요에 의한 각서를 쓴 뒤에야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불러주는데 왜냐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들이. 저는 그냥 빨리 쓰고 싶었어요. 그냥 빨리 쓰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정명석이랑 여자 목사 2명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그쪽 3명 저 혼자였던 거죠. A씨는 자신과 같이 스타에 소속된 여신도가 수백 명은 넘을 것이라며 자신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정명석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MS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반 JMS 단체 엑소더스는 현재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정명석은 오히려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불러 저주를 퍼붓고 협박을 해대고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JMS 측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각서 강요나 협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고 정 씨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는 것이고 또 원고의 주장이 있으면 피고의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 외에는 지금 언론적인 답변에는 할 수가 없네요.
한편 엑소더스 측은 외국인 여성을 포함해 정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5명이 정명석 씨를 추가 고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와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가름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기독 NGO 국제 푸른나무가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등 중장기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 NGO 국제 푸른나무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중장기 지원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국제 푸른나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긴급 구호 활동과 쉘터 지원 사역 등 다양한 난민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CCM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들과 함께 유럽 각지로 흩어진 난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푸른나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찾기와 교육 문제 등 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쟁의 폭력과 가족과의 이별 등을 겪은 난민들의 심리 정서 지원에 더욱 집중하며 특히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긴급 구호에서 이제 난민들이 그 도시에 잘 정착하고 또 전쟁 이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그런 밑거름을 쌓는 그 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과 육체적인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필요들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국제 푸른나무는 10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폴란드 바르샤바 난민 캠프에서 아트 플레이 캠프를 개최합니다. 임마누엘 한인교회와 기독작가 이승혜 씨와 함께 미술과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아동들의 정서 회복을 돕습니다. 캠프 후엔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총동원령으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만이 피란길에 오른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아동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용품과 여성용품,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방한용품 등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손길은 좀 부족합니다. 또 그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상황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자리와 함께 돌봄의 공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푸른나무의 이런 사역들은 특별히 각 지역 한인교회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습니다. 국제 푸른나무는 교회와의 협력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다며 최근엔 난민 캠프에서 자발적인 예배가 열리는 등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난민들의 낙담도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작은 관심과 지원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며 재능 기부와 단기 선교 봉사팀 활동 등 한국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백석대학교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97년부터 20여 년째 쿰 캠프를 열어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내면을 가꾸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성. 갈수록 비인간적 행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해 인성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지난 1997년부터 인성을 강조하는 쿰 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바람직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힘을 내라는 뜻의 쿰 캠프는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아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성 자체가 사실은 그 대인관계라는 말로 대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대인관계 안에서의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성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공동체를 늘 고려하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쿰캠프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역시 학기 중 인성 과목을 수강해야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시작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하기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좀 틀에 잡히지 않고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 보니까 되게 보는 제가 좀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지나친 개인주의로 각박해져가는 시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꾸준히 전개되는 백석대 쿰캠프가 인성을 갖춘 젊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현대 미술가 12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획전 그림의 탄생이 마련됐습니다. 그림의 탄생전 개막을 기념해 오늘 우리나라 개념 실험미술 선구자인 이건용 장로의 달팽이 걸음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퍼포먼스 달팽이 걸음은 지난 197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석한 당시 30대의 이건용 장로가 선보여 국제적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달팽이 걸음은 분필을 쥐고 쭈그려 앉아 팔이 움직이는 만큼 좌우로 선을 그으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의 탄생전은 내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며 회화와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 이사장인 권태진 목사와 원장 문성모 목사의 두 번째 신작 찬송가 봉헌 예배가 지난 25일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신작 찬송가 봉헌 예배에서는 하나님 사랑 감사하며를 비롯해 모두 12곡을 선보였습니다. 신작 찬송가 작곡가인 문성모 목사는 이제는 한국에도 찬송가 작사가와 작곡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사가인 권태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목회적 고백을 곡으로 노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주안중앙교회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안중앙교회는 예장 백석총회 산하 선교사 30가정 52명을 초청해 각 가정당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주안중앙교회 박응순 목사는 선교의 현장은 전투의 현장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국 7개 교회 568명의 교인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와 동작구 장성교회,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교회 등 7개 교회가 이번 달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함으로써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교인들의 생명 나눔이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가 온통 뒤숭숭합니다. 푸틴의 야욕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핵 공격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에게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전쟁 그 자체와 다름없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각축은 대만 사안을 두고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더 꼬이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사안들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욕설 및 비속어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 무능이 여론조사에서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기겁할 정도고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초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는데 이제 실내 착용도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료는 아닐지라도 독감 정도로 마무리되리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 누구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두고 깊이 성찰하며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세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출석 신자 수와 재정을 추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급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발발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그때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엔데믹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찰하고 전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교회의 사회적 관계성이 중요하지만 이 사안이 걸려있는 뿌리를 먼저 처절한 심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 정체성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교회다운가를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거버넌스, 곧 의사결정에 관련된 제반 구조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감독제든 대의제든 각 교단과 교계단체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투명하고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의 시야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도록 넓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기근과 질병,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여러 문제 등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명사적 변화의 시기에 역사 변동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성서적인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